자,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생기부에 나와야 될까요? 라는 점이 궁금하신 분,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하셔가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뚜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한 거, 자,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생기부에 나와야 될까요? 라는 점이 궁금하신 분,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하셔가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뭐 올해만 쓴 건 아니고 매년 여러분들이 올해도 그리고 소신에서 합격한 선배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조금 있다가 경희대 정말 그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3점대 학생이 어떤 활동으로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를 역량 키워서 그 최초학을 합격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진로심화 탐구서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먼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에서 호기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뭐가 있었죠? 기초학업 역량을 보여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 즉 진로심화 보고서를 통해서 진로 역량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의 더 좋은 결과와 소신 이상, 심지어 우주 상향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기초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일단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과서에서 호기심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교과서에서 호기심을 가르쳤으면 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그다음 뭐 하시죠? 관련 독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 다 하는 것들이에요. 아마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그래. 나도 뭐 어떤 뭐 과사투기 돌아가 진로 관련된 수행평가 호기심 생겨가지고 자율주제 탐구에 보고서를 해가지고 내가 제출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세 번째 바로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해 두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는 동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동기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수행평가라든지 혹은 관련 독서를 통해서 진로 역량을 향상시킬 그 호기심이 그때에서 발생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교과에서도 호기심이 생기면 호기심을 참기 위해서 수행평가 독서 활동 하신다고 하셨죠? 그 수행평가와 독서 활동 상황에서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호기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 진로 역량을 진로 호기심 찾으셨으면 진로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진로 분야를 파고들면서 그 다음에 다른 분야로 넓게 탐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로 넓게 탐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화적인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넓으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도 찾아보고 이 자료도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죠. 일단 세 번째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자 그럼 아까 다른 분야로 탐구하게 됐죠. 다른 분야로 넓게 탐구하면서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도 같이 엎드려서 융합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3점대 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 물리를 화학하고 연결시키면서도 또한 뭣도 연결시켰냐면, 수학과도 같이 학업적인 역량, 이 세 가지를 같이 융합시켰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바로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런 활동을 하셨으면, 진로 역량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고, 특히,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직접 활용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진로심화 탐구는 바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생기면 어느 정도 어필이 돼야 된다는 점 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즉, 경희대 아까 그 3점대 학생으로서
그 정보 디스플레이과 학생 어떻게 진로 심화 탐구 보고 작성이나 첫 번째 1단계 이렇게 있어요. 화학 원 수업 중에서 탄소화합물과 OLED에 대해 학습하면서요.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OLED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호기심. 거기에 동기가 되죠. 자, 그래서 그 호기심을 찾아서 뭐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 호기심을 해소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가볍게 읽는 유기화학을 읽어요. 또 독후감으로 나오죠. 독서를 통해서 읽고 OLED는 탄소 화합물 중 유기화합물을 활용하여 빨간색, 뭐 초록색, 파란색 빛을 발광하며 이를 조합하여 색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호기심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누가 다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됐냐면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무슨 호기심을 갖게 됐냐면 유기화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유기화합물의 종류가 OLED에 미치는 영향에 더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 호기심을 갖고 뭐 했냐면 유기화합물의 종류에 따른 그 호모와 그다음 루모, HMO, LMO의 밴드 갭 차이로 인해 OLED가 발광하는 빛이 색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조사를 하면서 보고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뭘 하게 됐냐면, 이 보고서를 하면서 또 궁금증이 생겨나, 더 깊이 파고들어, 어떻게 깊이 파고들어갔냐면, 이제 다섯 번째로, 빛의 조합으로 색을 표현하는 OLED가 빛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검은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이 활동을 어디로 이끌게 됐냐면, 동아리 활동으로 심화 실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동아리 활동에서 추가로 진로 심화 역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교과서 시작해서 교과서에서 뭘로 왔죠? 책으로 호기심을 챙겼단 말이에요. 호기심을 궁금증 생겨서 또 자기가 진로 역량 넓게 파면서 화학도 파게 되고 오일도 파게 됐죠. 하고 나서 또 궁금증에 생겨 뭐가 나온 거죠? 찾기 궁금해서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심화시켜서 끌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였냐면 결론이 뭐가 되었냐면 이 학생이 OLED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방법에 대한 대안 이런 걸로 결론을 노출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그런데 꼭 이 학생처럼 쓰라는 건 아닙니다.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과로 시작을 해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 보고서를 갖고 또 호기심을 갖고 이 호기심을 동아리까지 끌어왔대요. 이것은 정말 진로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진로심화 탐구 보고서 활동을 볼 수 있어요. 왜? 과정이 너무 디테일한 데다 생기고요. 과정이 너무 자세하고 이것은 키워드가 없어도 과정만 보더라도 이 아이 정말 뛰어난 학생 과정만 보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을 활용해서 꼭 진로 심화 탐구 보고서 심화적인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